예, 세 번째는 팀 프로덕션의 경우입니다. 팀 프로덕션은 이제 어떤 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냐, 물론 이제 팀 프로덕션이 뭐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를 추천한 사람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예,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매우 자연스러운 그 가설입니다. 뭐 사실 당연할 것 같은 그런 가설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해야 되냐면 그 추천한 사람과 추천받은 사람이 같은 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이 경제학자 두 사람이 그런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실험을 구성을 했냐면 그 여기가 엠마와 데이빗이 그 레퍼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추천인이겠죠. 레퍼러예요. 레퍼러. 추천한 사람 맞나요? 추천인 레퍼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엠마의 레퍼럴이 이제 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추천을 받아서 피추천인인가요? 피추. 예.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추천을 한 사람과 추천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래서 엠마와 엠마의 레퍼럴을 묶어서 한 팀을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데이빗과 데이빗이 추천한 사람을 묶어서 이렇게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A 그룹이 있고 여기 B 그룹이 있잖아요. 여기 C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A 그룹에 있는 엠마가 B 그룹에 있는 자기 친구를 소개를 해서 B 그룹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A 그룹에 데이빗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팀을 묶어서 일을 시키고 이렇게 또 한 팀을 묶어서 일을 시킨 게 이제 케이스 A고요. 이거 그룹이 아닙니다. 첫 번째 케이스고 1이라고 할까요? 헷갈리시면 이거 2, 3. 자, 두 번째 실험은 또 어떤 실험이냐면 이번에는 바꿔서 엠마는 사실 이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데이빗이 소개한 사람하고 이렇게 묶어서 한 팀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데이빗은 뭐 또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엠마가 추천한 사람이랑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차이는 뭐냐면 예,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 있는 사람 A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 B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고요. 이제 A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모르는 사람 이런 매칭을 시키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짝짓기를 했는데 여기 매칭이 된 사람들은 다 B 그룹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는 자, A 그룹에 엠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B 그룹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C 그룹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추천도 받지 않고 그냥 자신이 펄레이즈 앤 샌즈 회사에 지원을 해서 일을 시작한 사람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고요. 여기 있는 데이빗하고 C에 있는 댄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게 세 번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팀 프로덕션 때문에 추천을 받은 사람이 생산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첫 번째 케이스의 생산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스크를 주었냐면 이제 뭐 공익 광고를 위한 어떤 슬로건을 만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한 팀을 만들어 줬잖아요. 엠마랑 엠마의 친구, 그다음에 엠마와 데이빗의 친구, 엠마와 뭐 전혀 모르는 사람 수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매칭을 시켰고 공익 광고와 같은 뭐 슬로건을 만들어라.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간단하게 뭐 영어 단어 3개 혹은 4개로 이루어져 있는 캠페인 문구 같은 것이죠. 공익 광고 슬로건을 만들어라. 뭐 혹은 이제 어린이들이 치아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하는 그런 슬로건. 그다음에 뭐 세 번째는 대학생들도 플루 시즌이 되면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이제 슬로건을 만들라고 했는데요.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듯이 이게 첫 번째 경우에 레퍼럴과 자신이 추천한 레퍼럴과 한 팀을 구성했을 때 비교적 이런 슬로건도 훨씬 더 눈에 띄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예,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고 묻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로 처음 시작할 때 말씀 14장 처음 시작할 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오데스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특수한 형태의 이제 노동 시장이고요.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게 될 텐데 그런 전통적인 어떤 노동 시장과 직장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특수한 형태의 플랫폼 레이버 마켓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분이 오데스크에 들어가시면 클릭 한 번으로 뭐 사용자를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컴펀세이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제 보수입니다. 보수.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자원관리 이 과목에서는 보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비교적 많이 다루게 됩니다. 성과 보수고요. 퍼포먼스 페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일 잘한 사람들이 급여를 더 받는 게 맞죠. 네. 이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냥 똑같이 급여를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이제 회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가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relative evaluation은 상대평가고요. 상대평가에 따라서 만약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어떤 업무 성과가 이렇게 있어서 업무 성과라고 한번 해보죠. 가로축 세로축입니다. 그래서 업무 성과가 이 이상을 넘어서면 모두 다 보너스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 업무 성과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50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5명 딱 뽑아서 제일 잘한 5명한테만 보너스를 지급을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relative evaluation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학점 받을 때 마찬가지로 relative evaluation의 가장 큰 핵심은 일종의 성적을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성과를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제일 잘한 사람들한테만 이제 보너스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보수 체계 이제 뭐 페이 스케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컴펀세이션 스케줄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직원들의 행동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뜩이나 경쟁하느라고 피곤한데 50명 중에 제일 잘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보너스를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회사가 5명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5명으로 줄었습니다. 5명을 이제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인포멀 채널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45명의 직원들한테 친구 중에 실력 있는 사람들 추천을 하면 우리가 그 중에 이제 5명을 채용을 하겠다. 이제 평가가 상대 평가라고 한번 해보죠. 굉장히 이제 힘든 경쟁을 해서 5명 안에 들어야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 이 45명이 어떤 사람 5명을 추천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자신들보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추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워커들은 자신보다 퀄리티가 낮은 사람들을 추천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